김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확인했다. 67세 전직 중학교 교장인 정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평생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 없던 그였는데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산 복권이었다. 당신,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아내 순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맞는 것 같아. 1등 32억이라고 나와 있네. 정우는 복권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최근 뉴스에서 본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보, 기뻐해야 할 일 아니에요? 순이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다. 순이야, 요즘 뉴스 봤지? 복권 당첨되고 나서 가족이 망가진 사람들 얘기. 정우는 며칠 전 본 뉴스 보도를 떠올렸다. 수십억 복권에 당첨된 후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돈만 챙긴 사건들. 형제자매가 서로 고소하며 원수가 된 이야기들.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우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다. 순이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 쉬워. 내가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없이 봤거든. 정우는 교장 시절을 떠올렸다. 장학금 문제로 학부모들이 얼굴을 바꾸는 모습. 승진을 위해 동료를 등진 교사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쉽게 변하는 존재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정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확인한다니요? 돈이 없을 때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해주는지 말이야. 순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가난한 척 해보는 거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우는 교장 시절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짜 인성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이제 자신의 자식들이 그 시험을 받을 차례였다. 여보, 그런 연기를 왜 해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기뻐하면 되잖아요. 순이야, 32억이라는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변하기 전에 확인해야 해. 정우는 옷장으로 가서 가장 낡은 양복을 꺼냈다. 10년 전에 입던 것으로 어깨 부분이 해지고 색도 발해 있었다. 이걸 입고 애들한테 가볼 거야. 무슨 연기를 하실 건데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할 거야. 1억 정도. 순이는 남편을 말렸다. 여보,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인성교육이지.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었다. 첫째부터 만나볼 거야. 성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민은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큰 법무법인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들었다. 성민이는 돈이 많으니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봐야지. 정우는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양복을 입고 보니 정말 가난한 노인 같아 보였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해서 애들 반응을 다 봐볼 거야. 누가 진짜 효자인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순이야, 32억이라는 돈은 가족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나아. 정우는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당분간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성민이부터 만나보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육자로서 제대로 가르쳤을까? 내일이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우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낡은 양복을 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성민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성민이 일하는 법무법인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30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비원이 정우를 훑어보며 물었다. 낡은 옷차림 때문인지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다. 변호사 김성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방문증을 내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갔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정말 화려했다. 넓은 로비에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접수원이 정중하게 안내했다. 김성민 변호사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잠시 후 성민이 나타났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성민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성민아,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상담실로 가시죠. 성민은 아버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성민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후에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다. 성민아, 사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발견됐어. 정호는 연기를 시작했다. 병이요? 어떤 병인데요? 성민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다. 간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이요? 그럼 큰 병원에 가보셨어야죠. 갔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어. 정호는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성민이 핵심을 물었다. 의료비 이야기였다. 수술비만 해도 5천만 원이고 후속 치료까지 하면 1억 정도 들 것 같아. 순간 성민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1억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론 부족해서. 아버지, 의료보험 적용은 안 되나요? 성민은 차갑게 물었다.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부는 되지만 부족하지. 성민아,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언제 있었니? 정호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요. 성민이 변명을 시작했다. 이 사무실 지분 사려고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래도 네가 제일 형편이 괜찮지 않니? 아버지,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투성이에요. 성민은 손사래를 쳤다. 법조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돈 안 들이면 도태돼요. 정호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이야. 그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성민은 시계를 또 보며 일어섰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정말 급해서요. 재판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럼 법적인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니? 의료비 관련해서. 그런 건 의료법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성민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여기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정호는 그 명함을 받으며 서글픔을 느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이렇게 차갑다니. 성민아, 정말 도와줄 생각이 없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형편이 안 돼서요. 성민은 사무실 문을 열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시간 내서 와주신 건 고맙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호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 하지만 아직 둘째와 셋째가 남아 있었다. 혹시 다른 아이들은 다를까? 정호는 희망을 품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법무법인을 나선 정호는 곧바로 둘째 아들 영수를 찾아갔다. 영수는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을 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첫째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다르게 이곳은 공단 지역이었다. 매연 냄새가 나고 트럭들이 오가는 소음이 컸다. 대성 플라스틱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을 찾았다. 1층은 공장이고 2층이 사무실이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사장님 계신가요? 직원에게 물으니 2층으로 안내해 주었다. 영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정호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영수야,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영수는 성민보다는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사무실이 어수선했다. 서류들이 쌓여 있고
계산기를 두들긴 흔적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수야, 사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 정우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간 종양, 수술 필요, 1억 원의 치료비. 1억 원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서.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희 회사가 지금 정말 위기예요.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잖니. 겨우 버티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영수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게 이번 달 매출인데 작년 같은 달의 절반도 안 돼요.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말 숫자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 실은 저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달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게 심각해? 네, 직원 15명과 그 가족들 생각하면 잠도 못 자요. 영수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나한테? 퇴직금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물론 이자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정호는 당황했다.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오히려 도움을 달라고 하다니. 영수야, 아버지도 지금 급해서 온 건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가 머리를 숙였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한테도 가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형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영수는 진짜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막내한테라도 가보세요. 미래는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 미래한테도 가봐야겠다. 정우는 실망스러웠지만 영수의 처지도 이해가 됐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건강만은 꼭 챙기세요. 돈 문제는 나중에라도 해결하고. 영수의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공장을 나서며 정호는 생각했다. 영수는 성민과는 달랐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기는 했지만 역시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 이제 막내만 남았구나. 정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셋째 딸을 찾아갔다. 영수의 공장을 나선 정호는 지하철을 타고 노원구로 향했다. 셋째 딸 미래가 사는 곳이었다. 미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었다. 미래는 퇴근했을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누르니 금세 문이 열렸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래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맞았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래야,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야, 아버지 오셨어. 사위 민호도 나와서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했어. 그럼 같이 드세요. 마침 미래가 저녁 준비했거든요. 정우는 따뜻한 맞이에 마음이 놓였다. 형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거실에 앉으니 미래가 차를 끓여왔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미래야, 사실 아버지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발견됐어. 미래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다. 병이요? 어떤 병인데요? 간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 아, 어떡해요? 미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수술하면 되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 수술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돈이야. 얼마나 드는데요? 수술비하고 후속 치료비까지 해서 1억 정도. 미래가 깜짝 놀랐다. 1억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서. 민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는 혜택을 받지만 그래도 부족하더라. 미래가 민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이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일단 저녁부터 드세요. 미래가 식탁을 차렸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시고요? 어머니는 모르게 하고 있어. 걱정할까 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알아야 하는데.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미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얼마가 필요하신지 말씀하세요. 정호는 감동했다.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는 딸이 고마웠다. 미래야, 너희도 신혼인데 돈이 어디 있겠니?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모아둔 게 있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선 저희가 가진 걸로 검사부터 받으세요. 너희한테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2천만 원은 당장 준비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저희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에요. 정호는 눈물이 날 뻔했다. 신혼부부가 모아둔 소중한 돈을 내놓겠다니. 그리고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할게요. 민호가 덧붙였다. 너희가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아버지, 생명이 걸린 일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세요. 검사 일정부터 잡고. 미래야. 아버지, 우리 가족 아니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정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달랐다. 그런데 오빠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오빠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미래는 끝까지 오빠들을 감싸주었다. 미래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뭘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밤 미래의 집에서 잠을 잤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정말 효녀였다. 하지만 정호는 이제 결정해야 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래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정호는 더 이상 이 착한 딸을 속일 수 없었다. 미래야, 잠깐. 네, 아버지. 뭐라도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정호는 가방에서 복권을 꺼냈다. 미래와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복권이야. 복권이요? 아버지가 복권을 사셨어요? 미래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평생 처음 사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우가 복권을 보여주자 미래의 눈이 커졌다. 1등 32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아. 당첨됐어. 정말요? 정말 당첨되신 거예요? 미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아픈 거는? 거짓말이야. 미안하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시험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네. 32억이라는 큰 돈을 알면 태도가 바뀔까 봐서. 정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빠들도 시험해보셨어요? 그래. 둘 다 만나봤어.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정우는 오빠들의 차가운 반응을 이야기해줬다. 성민의 냉정함, 영수의 어려운 처지. 그런데 너만은 달랐어. 망설임 없이 도와주려고 했지.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너무 슬픈 시험이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이해해요. 큰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본 거야. 정우는 미래의 손을 잡았다. 네가 진짜 효녀구나.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저한테는 똑같아요. 고맙다, 미래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들한테도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야겠지.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좋은 생각이다. 정호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 오빠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미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오빠, 저 미래예요. 아버지 일로 급히 모여야 할 것 같아요. 성민과 영수 모두 바쁘다고 했지만 미래의 간곡한 부탁에 시간을 냈다. 그날 저녁
미래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성민과 영수가 차례로 도착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성민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오빠,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 정우가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세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사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복권에 당첨됐어. 복권이요? 성민이 되물었다. 1등에 당첨됐어. 32억.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성민과 영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32억이라고요? 영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맞아. 그래서 너희들을 시험해봤어. 시험이요? 가난한 척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 성민의 얼굴이 빨갛게 됐다. 그럼 아까 병원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3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영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저희 반응을 다 보셨다는 거네요? 그래, 다 봤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알지? 성민이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 아버지를 외면하는 게 맞니? 그게 아니라. 영수는 어때? 너도 변명할 거리가 있니? 영수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래만 다르더라. 이 아이만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어. 미래가 오빠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오빠들, 아버지가 실망하셨어요. 미래야, 너는 말리지 마. 정우가 딸을 제지했다. 아버지 마음은 정해졌어. 세 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과연 정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성민과 영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었다. 아버지, 정말 32억이에요? 성민이 흥분하며 물었다. 그럼 거짓말이라도 했니? 아,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영수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성민이 아버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까까지의 냉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걱정 끝이네요. 걱정 끝이라고? 정우가 차갑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성민의 말에 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아까는 아버지가 죽어가도 상관없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 아버지,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영수가 급하게 변명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외면한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성민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32억을 3등분하면 한 명당 10억씩이네요. 누가 3등분 한다고 했니?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죠. 공평하게? 너희가 나한테 공평했니? 영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정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다. 아버지, 설마 저희를 빼고 혼자 쓰실 건 아니죠? 성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러면 안 되니? 그럼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 아까 너희가 한 짓은 공평했어? 영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성민도 급해졌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내가 언제 죽는다고 상속 이야기를 해? 정우가 분노하며 일어섰다. 내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권이야? 그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 아까는 가족이 뭔지 몰랐으면서? 미래가 오빠들을 말렸다. 오빠들 그만해요. 너무 추해요. 미래야, 너는 빠져. 이건 우리 문제야. 성민이 동생을 쏘아봤다. 32억을 혼자 차지하려는 거 아니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래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영수가 애원하듯 말했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해요?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아버지가 너무하세요. 성민이 화를 내며 말했다. 법적으로도 자식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 변호사가 법을 들먹이네? 정우가 비웃었다. 그럼 법대로 하자. 내가 죽고 나서 상속받아. 아버지.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지금 32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려고? 정우는 더욱 화가 났다. 아까까지는 5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영수가 바닥에 엎드렸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이미 늦었어.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봤거든. 그럼 정말 저희를 빼고 혼자 쓰실 거예요? 성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미래한테 다 줄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성민과 영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미래한테 다요? 그래. 32억 전부. 정우가 확실하게 못 박았다.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성민이 발끈했다. 왜 말이 안 돼? 내 돈인데.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그럼 너희가 아버지한테 한 짓은 공평했어? 영수가 울며불며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요. 조금만이라도. 안 돼. 너희는 자격이 없어.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32억은 미래에게만 주기로 마음먹었다. 정우의 충격적인 발표 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성민과 영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성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32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너희가 한 짓은 말이 돼?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희도 반성했어요. 영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 지금 와서 효자? 정우는 비웃었다. 돈 냄새 맡고 나서야 효자가 되겠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러워요.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서럽긴. 아까는 5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데 몰라서 외면한 거야? 영수가 급하게 변명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 사정이 아버지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우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미래가 나서서 말했다. 아버지, 오빠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미래야, 너는 빠져. 성민이 동생을 노려봤다. 넌 32억을 혼자 차지하니까 좋겠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그런 말이야? 사실이잖아. 성민의 눈에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떻게 32억을 혼자 가져?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미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들과 나눠 가져야죠. 너무 늦었어. 정우가 미래를 제지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영수가 발끈하며 일어섰다. 아버지,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불공평? 네,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미래만 특별 대우해요? 특별 대우? 정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래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줬어. 너희는? 저희도 걱정했어요. 성민이 억지를 부렸다.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까 그 냉정한 반응은 뭐였어? 정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 돈 앞에서 완전히 변했잖아.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32억 얘기 듣고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침착하라고? 그럼 미래는? 미래는 달라요. 뭐가 달라? 미래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성민이 억지 논리를 펼쳤다. 알고 있었다고? 아까부터 계속 아버지 편만 들고. 미래는 돈을 모를 때부터 도와주겠다고 했어. 정우가 사실을 정정했다. 너희와는 완전히 달랐지. 그래도 너무해요. 영수가 울부짖었다. 32억을 혼자 다 가져가라니.
내 돈인데 누구한테 주든 내 자유 아니야?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성민이 법을 들먹였다. 또 법? 정우가 비웃었다. 변호사가 법밖에 모르네. 사회는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자.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죽고 나서 법정에서 만나자. 아버지.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버지, 제발. 영수가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다.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세요. 안 돼. 정우는 단호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럼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성민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보여준 거지. 정우는 현관으로 향했다. 이제 집에 가겠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래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너희 집에서 더 이상 있기 싫어. 오빠들이 사과하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 정우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32억은 미래 것이야. 이해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성민과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3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은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아내 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복권 당첨, 자식들 시험, 그리고 그 결과까지.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심해? 이것도 교육이야. 정우는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애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면 부모를 외면해도 되나? 정우는 단호했다. 내가 교장 시절에 늘 말했잖아. 진짜 인성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며칠 후 미래가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아버지, 오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 네, 특히 영수 오빠는 회사 문 닫을 위기래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정우는 냉정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오빠들도 반성하고 있어요. 미래가 간절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반성?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래야, 너는 착하구나.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야. 정우는 교육자다운 엄격함을 보였다. 그럼 정말 32억을 저한테 다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미래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들과 나눠 가져야죠. 안 돼. 이건 교육이야. 교육이요? 응.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지.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야. 하지만 너무 가혹해요. 가혹해도 필요한 교육이야. 한 달이 지났다. 성민과 영수는 여러 번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의 회사가 정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직원 15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아버지, 영수 오빠는 너무 힘들어해요. 미래가 또 찾아와서 말했다.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잠도 못 잔대요. 정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것도 교육과정이야. 아버지, 진짜 어려울 때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야.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영수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았다는 것이었다. 집을 팔았다고? 네, 전세금까지 다 털어서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줬대요. 미래의 말에 정우는 감동했다. 그래서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방에서?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영수가 변했나 보다. 그리고 성민에 대해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성민 오빠는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나왔다고? 네, 돈만 밝히는 변호사는 되기 싫다면서요. 그래서 뭘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정우는 놀랐다. 돈을 버리고 공익을 선택했다니. 연봉이 10분의 1로 줄었지만 보람있다고 해요. 미래의 말에 정우는 뭉클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결심했다. 순이야, 애들을 불러봐. 정말요?
응.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 며칠 후 다시 가족이 모였다. 성민과 영수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영수도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 때문에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우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다. 얘들아, 네 아버지. 32억은 3등분해서 나눠 가져라. 정말요? 성민과 영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당연히 그래야죠.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성공한 것 같았다. 이번 일로 너희들이 많이 배웠구나. 네, 아버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됐다. 정우는 만족스러웠다. 이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었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2억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시험이 결국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 정우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정우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때로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6개월 후, 김정우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성민은 여전히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영수는 작은 회사를 새로 차렸지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미래는 받은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식사를 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종종 생각했다. 32억이라는 복권 당첨금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다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때로는 엄격함이,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